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유독 한국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에는 지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과연 언제 들어올 거냐를 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일단 크게 봤을 때 확인이 된다면은 들어올 것 같아요. 우선 자동차하고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쪽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제거가 되거나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논의가 되고 조금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좀 흔들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4월에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4조 원을 이제는 매도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중국과 미국 간에도 어느 정도 관세가 진행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또 이제 관세가 실무진 협의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증시에서 외국인 그럼 좀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좀 빠져 있을까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유독 한국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에는 지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보면 이머징 통화 중에서 좀 제일 약한 편에 속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는 25% 품목 관세에 지금 걸려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삼성이 계속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네. 컴퓨텍스라고 하던가요? 저 대만에서 네, 맞습니다. 젠슨 왕이 이제 발언한 걸 보면 AI의 심장은 대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국 업체들은 그냥 일개 부품 회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이미 약간 좀 비껴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특히나 충격적인 거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엔비디아가 줄 서가지고 물건을 사던 업체예요. 삼성에서 심지어 사기 싫으면 관두라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언제 콜테스트 통과되지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물을 지금 주식을 살 때, 보통 한국 주식을 사들어 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오는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지금 선뜻 사기가 좀 주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차를 사자니 현대차의 밸류가 싼 거는 알겠는데, PBR이 0.4배, 뭐 PER, 물론 그거는 관세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 가면 더 안 좋아지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 실적 예상만 가지고 보면 PER도 4배 내외. 되게 싼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들어오느냐? 불확실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4월 달에 왜 그렇게 두들겨 맞았느냐를 또 돌이켜 보면은, 미중 관세 전쟁을 하는데 가운데 낀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으로 중간재 들어가는 것도 막히게 되는 거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또 관세로 두들겨 맞게 되는 거고, 가장 데미지를 또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았던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건데, 그럼 뒤집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과연 언제 들어올 거냐를 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일단 크게 봤을 때 원화의 강세가 기조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들어올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계속 1,400원대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1,300원대 초반, 1,350원 밑으로 강하게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기조적으로 확인이 돼준다 그러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올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하고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쪽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제거가 되거나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논의가 되고 조금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작년 그 브랜드 네임으로는 밸류업이고, 올해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 제자리 찾기,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 상정하는 문제, 발의한 거죠. 상정이 아니라 발의하는 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PBR 1배 미만의 상장 기업의 경우에 0.8배가 안 될 경우에는 상속세를 0.8배에 준해 가지고 뭐 부과하는 법안 발의,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잃어버린 30년이든 40년이든 하여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주가 4만 갔다가 만대 갔다가 다시 4만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주가 제자리 찾기 운동을 거래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었고 PBR 1배 미만의 기업들한테 푸시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든 주가를 올리게끔 압력을 가했었고요. 그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들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의 그 모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홀딩스가 그 지배주주가 상장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매수 절차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회사 상장시켜가지고 땡기려고만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절대로 PBR이 올라갈 수가 없죠. 중복 상장 노이즈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가 되려면은 결국 PBR 제자리 찾기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아까 뭐 법적으로 PBR 1배가 안 되면 뭐 0.8배에 준해가지고 상속세 매긴다. 이거는 법으로 개정해가지고 강제화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거래소에서 PBR 1배가 되게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PBR 1배에 준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통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 내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자본을 조달을 해서 기업을 키울 목적으로 그리고 그 키워진 어떤 성과물을 공유하게끔 사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증권 시장입니다. 근데 그 시장을 독식을 해가지고 차지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순자산 가치 한참 밑에 있게 방치를 한다는 얘기는 주주환원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게 그건 상속할 때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매기는데 상장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럼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너 입장에서는 절대로 올릴 이유인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 그걸 이용하는 기업들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의 어떤 뭐 대한민국이 무한의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제한된 돈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성장을 물론이고 경제의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서 사실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강제 조항이 좀 붙어야 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배당을 많이 줘봤자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종합과세에 걸립니다. 그러면 심할 경우에 최고세율 딱 걸리면은 그 배당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할 유인이 없죠. 이럴 경우에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15.5% 그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그 세금보다는 높겠지만 금융종합과세의 상단보다는 훨씬 낮을 거예요. 그 중간 어디에서 되겠죠.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뭐 금액별로 재차 적용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배당 유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당 유인이 생긴다는 건 주주환원이 강화된다는 얘기인 거고 주주환원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 소위 말해서 상속 증여 목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금이 너무 세율이 높으니까 다른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가 90년도에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사 BW를 갖다가 굉장히 싸게 발행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었던 거고 뭐 최근에 잘 나가는 H모그룹 같은 경우도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수수료 떼게 하고 뭐 어떤 일이 될 때마다 그쪽으로 일감 몰아주기 하고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갔었던 부분들이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의 투명성인 거거든요. 완연히 보이는 데다가 배당을 증액을 해가지고 배당소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당률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주주환원의 어떤 그런 입장,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화시켜준다 그러면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그 PBR 1배에 준해가지고 뭐 상속세 이걸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예기간 주고 그 기간 내에 밸류업을 하게끔 유도하고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다면 더욱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가 PBR이 1.4까지 올랐었어요. 우리나라 현대차 PBR이 0.3, 0.4입니다.
1.4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1배만 간다 해도 지금에서 2배 이상이 올라야 돼요. 왜 못 가냐는 거죠. 현대차 지금 배당도 잘 주고. 근데 현대차만 배당 잘 주고 있지 다른 데는 안 주잖아요. 현대차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관세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지만 현대차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조성만 돼도 현대차 같은 주식이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PER은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나빠질지 몰라도 PBR은 계속 좋아지겠죠. 왜? 수익이 계속 나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업 능력, 마케팅 능력에 개발 능력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강점, 감안해서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대비해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에서 뒤지질 않잖아요. 굉장히 앞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 밸류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변화 가능성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번 대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표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 이슈까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싼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하나씩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